박수로 우리 고혜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Kohei Igarashi. この映画は、ダミアン・マニベル監督と一緒に作りましたけど、今日は一人です。映画を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また映画祭もすごい困難の中で、開催してくれてすごく感謝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저는 영화의 감독입니다. 이가야시 고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프랑스 감독인 다미앙 마니벨 감독과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화제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본 영화에 관련된 특별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익숙한 이름들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가지고 계시는 감독님들 그 바로 다음 세대, 그래서 다음 일본 영화계를 이끌어 나갈 감독님들의 작품을 모아서 상영하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셨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감독님, 우리 고해 감독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감독님 이번 보신 영화가 두 번째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화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를 찾아가셨을 때 프랑스 감독님이랑 이렇게 만나고 의기투합을 해서 작업으로 이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랬을 경우 특히 낯선 곳에 가면 뭐 급격히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감독과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確かにすごくラッキーで、そういう、出会いみたいなものが、こう映画を作らせてくれるっていうのと、すごく幸運に恵まれたなと思います。それはフェスティバル、ロカルナのフェスティバルでしたけど、本当にたまたまランチが一緒で隣に座ったっていうだけのことで今ここに僕が座ってるってことになるので。すごくそう思うとすごく変な感じですけど、でも映画はそういう出会いの連続によって、作られるんだな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はい。 네, 정말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인연이랄까요?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화 제작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미안 감독과는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그냥 점심을 같이 먹어서 옆자리에 그냥 앉았을 뿐이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제가 영화제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기분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이런 만남, 인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그 질문도 좋고 아니면 영화에 대한 감상평도 좋으니까 제가 질문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준비한 한두 개의 질문 먼저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이제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화의 내용 되게 이제 단순한 영화이니까 내용보다는 오히려 영화 외적, 그러니까 영화의 이미지나 그런 보여지는 영상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제가 첫 번째 받은 느낌은 이제 대사가 없고 영화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특히 또 챕터로 나눠져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받은 느낌이 왜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한 그림책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챕터가 나눠지고 화면 비율까지 이제 우리가 그 TV 비율이라고 해서 그죠? 아카데미 레이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통 4대3, 1.3대3, 7대1 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책을 보는 듯한 그림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まずそのイメージについては、本当その通りで、僕たちは絵本をこう1ページ1ページゆっくり見ながらめくっていくようなイメージで、撮影を、してました。他にもこうテクニック的な理由はあるんですけど、例えば彼がどうやって動くかわからないとか、それをフォローすることはできるんだけど、なんかそういう映画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か、そのフレームの中になんか彼の生命感がこう踊ってるようなものを目指しました。で、この映画の大丈夫ですか？はい、この映画のタイトルは谷内六郎さんっていう、イラストレーターの方がいるんですけど、でその人が、描いたイラストレーションは子供の頃の記憶のイラストレーションなんですけど、でそれで、お呼び過ぎた夜っていうタイトルにしました。はい、はい、そうですそうです。はい。 네, 그 이미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림책을 한 장씩 넘기는 듯한 그런 촬영을 저희가 의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이유도 또 있기도 한데요. 그 주인공 아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촬영진으로서 제작진으로서 그 아이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서포트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그 아이가 생명감 넘치는 그 춤추는 듯한 그런 뭐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기 위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좀 촬영을 의도로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이 타이틀이 내가 수영을 한 밤이라는 다까라 내가 수영을 한 밤인데 이게 일본어 표현으로는 너무 수영을 많이 한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자체가 그 타니우치 로쿠로라고 하는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어떤 일러스트의 그 타이틀과 그 동명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 일러스트 자체가 타니우치 그 작가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렸던 뭐 그런 그림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것과 같은 타이틀로 이 영화 타이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スタンダードサイズはそういうものをなんかこうよりダイレクトに絵本っぽい感じを伝える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なんかこうポートレートみたいな感じ、一人の少年のポートレートを撮るのに、スタンダードサイズ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と、彼がちっちゃいからなんか余りすぎるっていうかこっち側の左右が多すぎるみたいなことでスタンダードサイズですね。4:3. 네, 그리고 지금 4:3 그 스크린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그림책 같은 느낌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초상화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스탠다드 사이즈, 초상화의 스탠다드 사이즈 4:3 정도의 비율을 채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유로는 이 주인공 자체가 너무 그냥 물리적으로 이 형체가 너무 작아서 뭔가 화면을 길게 하면 화면에 굉장히 여백이 많은 느낌이 있어서 이 주인공이 너무 그냥 작은 생물체라서 4:3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 한국 관객분들, 요즘 젊은 관객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 관객분들에게 일본 영화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공간 이미지 중에 제일 익숙한 이미지예요. 눈이 많이 오는 그 전설의 러브레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쪽 지역일 것 그죠? 이게 뭐 홋카이도나 이쪽 지역일 것 같아요. 한국 관객들에게 제일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인데 우리 이 소년이 순한 그 이미지, 그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이제 여정, 그 눈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가는 어떤 여정의 느낌들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본 영화의 가장 그런 어떤 시적인 이미지이긴 한데 이 공간이어야 했었던 이유가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この映画にとってすごく重要なのは多分音なんですよね。で雪の景色、もちろん白いってことはすごく重要なんですけど、なんかこうエンプティーな感じ、それからなんか孤独とか、そういうことをすごくこう表してくれる場所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音については、雪が降ってる場所はプサンは分かんないですけど、全く音がしなくなるので、自分の息遣いだったりとか、自分がちょっと足を踏んだ音とか、そういうのが、ものすごく近く聞こえる。で僕たちが子どもの頃はなんかそうだ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大人になると地面から離れるのでいろんな音はちょっと遠くなる気がするんですけど、ちっちゃいとすごくダイレクトにいろんなこうテクスチャーだったり、音のこう感覚みたいなのがなんかこう研ぎ澄まされてた気がして、そういうことにすごく雪っていうのはなんかこう表現でき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いました。네,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 비주얼적으로 이 눈 이런 설경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굉장히 하얗고 좀 비어 있고 고독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비주얼적으로도 전달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 눈이 있으면 이 눈이 전부 다 소리를 뭐 먹는다고 하나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자신의 숨소리라든지 아니면 발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그런 소리들을 어른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 어른이 좀 성장해가면서 지면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조금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을 좀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덜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 아이들은 조금 더 그런 텍스처라든지 뭐 그런 조금 감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감하지 않을까, 날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이라는 것이 그런 또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많지만 가족분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영화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이나 감상평도 좋으니까요. 최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볼게요. 뒤에서부터 내려올게요.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손 드시고. 간단한 질문만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처음 장면 보면 아기가 잠을 못 자요. 불면의 밤인데 영화 마지막에 가면 장면으로 표현을 했던데 긴 잠을 잡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장면, 앞 장면에 아기가 글러브 하나를 놓쳐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모자가 없어져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는 모자가 걸려 있거든요. 그 차이점만 질문 드릴게요. 네, 僕たちはこれ完全なシナリオがあって撮影したわけじゃなくて、撮影しながらシナリオを常に新しく考えて撮影したんですけど、大きくは、最初寝れないっていうことから始まりますよね、映画が。で、途中から、ある大きい場面転換、車に乗るとこですけど、あそこからなんか世界が変容したような、感じになって彼はひたすら眠り続けてしまうっていう。で、なんかこう、眠り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もこの映画は考えていて、彼が眠れないあの夜とかあの昼間は果たして本当に現実なのか、それとも彼の夢なのかっていうことだったり、すごいぐっすり眠ってるとこはもうどっちかわからないですよね。で、ちょっと死に近いというか、なんか死のよう、眠りがこう死をこう感じさせる、なんかそのことの孤独だったり、家族との関係性、みたいなことが、を考えて、ああいうストラクチャーにしました。
네, 뭐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모두 다 완성해놓고 촬영을 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계속 촬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갔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는데 중간부터는 뭐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이런 열차를 탄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 아이의 세계가 굉장히 그 변용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잠에 대해서 계속 숙면을 취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 대해서도 이 영화 자체는 좀 잠의 의미를 좀 부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잠을 자는데 사실 뭐 낮에는 그럼 깨어 있으면 이게 진짜 현실인 걸까? 사실 낮이 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잠을 푹 잔다, 숙면 취한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좀 잘 모르는 부분들,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죽음을 암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과의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그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넣은 암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帽子は、まあ、彼は手袋もなくすんですけど、まあ、手袋はちょっとどこに行ったかもはやわからないって感じで、帽子はまあいつの間にかなくなっていて、まあ、最後にあのシーンにあるんですけど、あれはなんかこうなんでしょうね、彼の人生へのプレゼントっていうか、なんか彼は確かにあそこにいて、まあ、もしかしたら次の日お父さんがあの帽子を見つけるかもしれない。だから、まあ、こういう人生が多分続いて彼は大人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その、まあ、時間の、映画が終わった後の時間の流れみたいなのをちょっとそこに置きたくて、はい、あのシーン撮りました。 네, 이 주인공은 장갑도 잃어버리고 모자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장갑은 결국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자는 마지막 씬에서 그걸 찾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주인공에 대한 뭐 하나의 뭐 인생의 그런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장소에 그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그것을 뭔가 그 아이가 있었다는 뭐 증거처럼 그것을 또 찾아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인생, 그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뭔가 뭐 선물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게 하나의 뭐 장치로서 이렇게 놔두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그 앞에 네 가운데 계시는 영화 잘 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영화에서 쓰인 음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에는 사실상 뭐 아이가 그 강아지 흉내를 낸다던가 멀리서 전화 받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던가 하는 거 빼면은 대사가 없는 영화인데 그거를 채워주는 게 배경 소리뿐만 아니라 음악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잔잔한 풍의 음악이라던가 자동차랑 마지막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같은 그 음악의 활용이라던가 그 음악의 선택 이유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どのことかな。ビバルディの春の四季の中の、まあ、春を流していて音楽が、まあ、でもこれ冬じゃん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まあ、常にこう彼のことに集中して彼の時間を追っていくっていう時に、まあ、映画の外から鳴る音楽あるいは映画の中で鳴る音楽っていうことになんか違う時間を入れたくて、まあ、春が流れれば彼が春になんか冒険しているイメージみたいなのが、まあ、もしかしたら皆さんの中に生まれるかもしれないし、まあ、生まれ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でもそういう別の時間っていうのがまあ彼の人生には存在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こう表したくて、まあ、そのチョイスにしています。はい。 네, 거기 지금 나오는 음악은 비발디 사계 중에 봄인데요. 그 사실 근데 배경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왜 봄을 넣었을까라는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그 주인공에게 굉장히 집중해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그 주인공에게 다른 시간, 지금 겨울이지만 다른 시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봄에도 또 뭐 이런 모험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상상이 조금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 아이 안에서 다른 시간도 존재한다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 내려와서 어디? 아 저기 맨 뒤에. 네, 계속 손 들고 계셨었어요? 맨 뒤에 분. 네, 기회 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조명 바로 밑에 계셔서 제가 지금 안 보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원래 실제로 뭔가 현실에서 그렇게 조그만한 애가 돌아다니면은 애초에 열차 타기 전부터 어떤 어른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이제 뭔가 여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어른들이 이 아이의 일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뭔가 그 세계대로 움직이고 아이는 좀 그 세계 사람이 아닌 듯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이 아이는 그냥 혼자서 그 다른 꿈속의 어딘가를 걷는 듯한 되게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어떤 혹시 의도해서 뭐 기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감독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ですね、まあ確かにおっしゃる通りで、子供がまあどこら辺かな、電車乗ってる途中か、もしくはマーケットっていうか、なんていうんですか、スナックが売ってるようなデパート、モールみたいな場所であんな風に一人で いられないっていうか確実に大人は誰かしら声かけ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子供が一人で韓国はちょっと分かんない、ヨーロッパは一人でいたらダメじゃないですか、アメリカとか。でも日本はある程度いてよくて、でそのグレーゾーンみたいなのが存在するんですよね。これは一人なのかな、一人じゃないのかなみたいな、声かけた方がいいか悪いかみたいな、その線をこうひたすら言ってるっていうか、映画の中では。でもやっぱりおっしゃる通り、どっかでは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大人が声をかけるだろうし、多分普通に考えたら警察が捜索しているし、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僕たちが考えてたのは、この世界のほとんど全てのものが大人用に作られてるってことなんですよね。じゃあ階段、椅子、道もそうですし、全てが大人の世界に、子供は生きていて、何もかもがでかかったし、何もかもが遠かったし、なんか別の惑星にいるような、自分だけ取り残されてしまったような、何かそういう感覚っていうのを大事にしたくて、そういうストーリーにしています。ちょっとだからファンタジーがこうミックスしてますね。 네, 아마 하신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열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시내에 가서 그런 쇼핑몰 같은 데 가서 혼자 그렇게 아이가 다니고 있다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른들 누군가는 말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렇게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좀 약간 애매한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혼자인가 아닌가라고 좀 보는 사람이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그레이 존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일본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허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마 어른들 누군가는 아마 이 아이에게 말을 걸었을 것 같고, 이 아이가 이제 뭐 학교에도 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저희가 감독이 이제 두 분이셨으니까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드는데 기획을 하면서 이 세상이 모두 어른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계단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른 사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게 너무 크고 멀고 하지 않을까 해서 좀 다른 그런 혹성에 다른 별에 와 있는 듯한 좀 혼자 남겨져 있는 듯한 그런 감각을 조금 더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내려와 볼게요. 여기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가운데 계시는 네, 고라이 네. 네. 영화 되게 잘 봤고 그 감독님 전작 그 연인처럼 숨을 멈춰 이시오 코르시테도 되게 잘 봤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개가 여기서는 하나라는 이름 같은데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좀 개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타카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도 실제 가족으로 크레딧에 실제 가족처럼 나오던데 그 좀 캐스팅하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まず犬は僕は好きでまあ、猫も大好きなんですけど、まあ、動物は可愛いでもでもダミアンも犬を撮ってるんですよね。で多分僕たちが感じてるのは犬は人間と違うっていうことまあ当たり前なんですけど、でも映画がそういうふうに撮られるかっていうとあんまり撮られなくて、人間が考えた犬、子供もそうですけどね、大人が考えた子供を撮ったりとか、人間が考えた犬をなんかこうちょっと道具みたいに使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なんかこうなんて裂け目、なんか現実への裂け目みたいな感じがあって、犬とかその動物に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し、だから面白くて好きです。 네, 그냥 뭐 단순히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고양이도 좋아하고요. 뭐 동물은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미안 감독도 사실 그 개를 출연시켜서 찍은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뭐 당연하지만 인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다르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찍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표현하는 개가 항상 등장을 하고 어떤 도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고 뭐 어린 아이의 경우도 그대로가 아니라 어른이 생각하는 아이라는 식으로 영화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롤할 수도 없고 해서 약간 현실과 조금 뭔가 경계가 되는 뭐 그런 존재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何でしたっけ、家族か、家族は、単純に宝君は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アクターじゃないので、誰かとお芝居するってなるとちょっと難しいっていうか、緊張しちゃうしすごくナーバスになるから、それでお母さんに最初「ちょっと緊張しちゃうと思うんでお母さん役お願いできませんか?」って頼んで、その次に「お母さん出るならお父さんもどうですか?」みたいなじゃあ次のお姉ちゃんもみたいなこう数珠みたいにして。でもすごく大切な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ね。彼と彼の家族にとっては。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주인공 다카라라는 그 아이의 그 진짜 실제 가족이 모두 출연을 했습니다. 다카라는 사실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누군가 같이 연기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뭐 다른 낯선 사람들과 연기를 하게 되면 긴장도 할 것이고 또 예민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가서 뭐 같이 연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어머니가 출연하신다고 하니 그럼 아버지도 출연해 주시죠 해서 아버지도 출연을 시키고 그 다음 누나도 출연해 볼래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저희가 이렇게 캐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카라 그 아이에게도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좀 더 받아볼게요. 네, 조금 속도를 올려서 질문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다 받아보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네 주세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오늘 관객 중에 제가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할 것 같은데 오늘 영화는 사춘기 아들을 둔 이제 엄마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속을 썩이고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이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워지는 그 아들을 감정 얼마 안 갈 것 예, 예. 같은데. 미워지는 아들을 다시 어릴 때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저랬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눈물을 계속 마지막 장면까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좀 시시한 질문을 하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주인공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란도세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가죽으로 된 아주 고급 이런 란도세를 하지 않았나 제가 또 노안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잘 못 읽어서 두 번째 이 주인공은 학교를 진짜 빼먹었을까? 예, 학교를 안 갔을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제가 적었는데 촬영 기간이 얼마인가 궁금합니다. 이 주인공 아이가 성장한 성장기이기 때문에 뭐 키가 빨리 큰다든지 몸집이 커진다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촬영했을 것 같은데 전체 촬영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最初なんですね、ランドセル。あれは青いバッグはランドセル。あれがランドセル。 네, 그 지금 나온 그 란도셀 그 가방이 란도셀이 맞습니다. 네, 파란색 가방이 학교에 이제 항상 초등학생 버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そういろんな今種類があって。 네, 지금 요즘에 란도셀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個目なんでしょう。学校は本当にサボり。本当にっていうのは映画の中ではサボりましたけど、現実ではサボってないでちゃんと言ってます。すごいいい子。 네, 그 영화 이게 학교에 안 간 건 그냥 영화 속의 설정일 뿐이고요. 네, 영화 속에서는 정말 학교에 안 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주 착실한 아이입니다. で、撮影は、2ヶ月ぐらいですかね。シューティングだけで1ヶ月半から2ヶ月ぐらいで、でもそれはその青森って場所で撮影したんですけど、いた期間、そのシューティングでいた期間がそれだけで、撮影は全然してないんですよね。それは、彼は学校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から、2日に1回か3日に1回だけ撮影して、2日に1回かな、撮影していて、しかも長い時間は撮影できないので、朝9時から3時とか6時間だけとかいうことをこうやってたので、まあすごい撮影する時間があったかっていうとそんなに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だから1ヶ月半とか2ヶ月なんでそんなに成長はしないです。 네, 그리고 촬영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경이 된 그 지역은 로케이션을 했던 지역은 일본의 아오모리 현인데요. 거기서 실제로 촬영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촬영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카라군이 또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도 보내고 하다 보니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 촬영을 했던 것 같고, 그것도 뭐 계속 찍을 수는 없어서 뭐 9시부터 3시까지 뭐 이런 시간 좀 제한을 두고 뭐 6시간만 찍는다든지 해서 사실 그 아오모리의 체류한 시간이 한 2개월 정도였을 뿐이지 그 동안 계속 촬영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짧은 기간 동안 아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질문 저기 왼쪽. 두세 분만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계속 손 드셨고 계속 손.
잘 봤습니다. 네. 세 분 드릴게요. 영화 지금 질문하기에는 조금 늦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앞에 동화를 컨셉으로 연출하셨다고 한 것과 이번 영화에서 계속해서 대사 없이 임팩트 있는 소리만 사용한 것과 동화처럼 연출한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絵本とはいはいまあ、直接的なつながりっていうより、まあ、それはこう大きくもう一個大きなくくりを考えると、まあ、子供のポートレート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で子供をこうポートレートを、まあ、僕らがやろうとしたのは、まあ、彼をコントロールせず、遊びたいように遊ばせ、まあ、やりたいようにやらせ、まあ、でも演出もしつつっていう、まあ、最初に彼が何をしたいかとか何をするかっていうことがファーストチョイスにあって、でそれをまあ画面に収めると、そういう時に方法として絵本みたいなショットだったり、まあ、すごい繊細な音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で一つの少年のこうなんていうか正確な、ポートレートを作るっていうことが、まあ、こう一番大きいことでした。 네, 지금 뭐 동화책 컨셉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좀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임팩트 있는 음악을 사용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들을 보다 조금 더 큰 상위의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그 두 가지 요소가 뭔가 연결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의 뭐 초상화입니다. 포트레이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뭐 놀고 싶다면 다 놀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걸 모두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저희는 영화를 위해서 연출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뭐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유롭게 그 아이를 그 스크린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아이의 소년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그것들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음악을 사용하거나 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동화책 같은 구성을 하거나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여기 제가 네. 네, 감독님 일단 영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린 아역 배우에게 주어진 이제 자유도나 이제 대사가 없었던 덕에 대본이나 따로 그런 구체적인 그 디렉션이 없어서 더 영화에서 그려지는 게 동화 같고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서 그러면 좀 촬영하시는 기간 동안 특별한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조금 힘든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撮影で大変だったまあ全部まあ何もかもが大変でどうし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 네, 그 촬영 기간 동안 에피소드 힘든 점 여쭤보셨는데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まあだから僕は言うことなんて聞かないです。 네, 그 닭가라 군이 저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だから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し、まあ天気も
ああいうあの場所はもう降ったり止んだりとか、本当にコントロールができなくてすごく強い、急に吹雪になったりいきなり晴れたりとか、そうするとこの映画は一日の映画なので、かなり厳しい。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저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닭가라군 말고도 사실 날씨도 저희가 좀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의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촬영 기간 동안 굉장히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눈이 내리거나 그치거나 갑자기 눈보라가 내리거나 해서 날씨 때문에도 좀 많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でもちょっと面白かったのは、フィッシュマーケットに撮影に行く日は大雪の設定だったので、当日撮影行こうと思って、その時は晴れてたんですね。でそしたら急に吹雪になったから、でこの後も吹雪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フィッシュマーケットに頼んで撮影したいと。で、あそこは本当にお父さんが働いている場所なので、宝くんはお父さんに会えると思ってたんですよ。で行くじゃないですか。で行ったら12時ぐらいで、お父さんも帰るとこだったんですね。でだから頑張れよって言って車乗って帰ったらもう号泣しちゃって、宝くんがでも撮影なんないみたいな。 네, 사실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긴 했습니다. 그 어시장 촬영을 갔을 때 사실 좀 눈이 많이 왔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많이 좀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갑자기 그 어시장 쪽에 저희 촬영 좀 하겠습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서 갔는데, 여기가 사실 닭가라군 아버님께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닭가라군이 이제 아버지랑 만날 수 있다, 뭐 만나러 갈 테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설레어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 12시 정도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제 직장에 안 계셨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가 너무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이제 또 촬영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それでお父さんに電話して、ちょっとすいません戻ってき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でちょっと話をしてもらって撮影したんですけど、だからあの後吹雪の中こうドアを一個一個開けていくショットは宝くんは本当に悲しい。 그래서 그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이를 좀 진정을 시키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면 그 눈보라 속에서 아이가 차 문을 하나씩 여는 그 장면은 정말로 슬픈 장면입니다. タイトル泳ぎすぎた夜、泳ぎすぎた夜、泳ぎすぎた夜っていうのを多分英語とか韓国語にダイレクトだとなんていうの、too much sleep at night みたいな感じなんですよね。私が、泳ぎすぎた夜ってことですけど、この最初の魚の、絵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もこうそこのイメージにちょっと合うというか、ちっちゃい魚がずっとこう泳いでいくような感じだったり、そのイラストレーションがどういうイラストレーションかっていうと、谷口六郎さんの多分夏とかに泳ぎすぎちゃってプールとかで寝てる、ベッドで寝てるんだけどベッドがこう浮いてて水の中にいて、なんかいろんなこう水の中でこうプカプカしてるみたいな夢を見ているっていう絵があって、でそのイメージにこの絵がすごく近い、すごくダイレクトにこう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 네, 사실 이게 좀 영어나 한국어로 아마 이게 번역이 돼서 조금 전달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영어 타이틀을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뭐 그냥 수영을 많이 한 밤, 뭐 헤엄을 많이 친 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 여기서 주인공이 또 닭가라가 여기 그림을, 물고기 그림 같은 것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물고기들이 좀 헤엄을 많이 치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뭐 그런 이미지 자체도 저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타니우치라는 작가분께서 그린 그 동명의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러스트가 어떤 그림이냐면, 여름에 아마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헤엄을 많이 치고
뭐 이제 자는데 그 어떤 물 안에 물 위에 이렇게 침대가 둥둥 떠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둥둥 이렇게 떠 있는 유영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이 영화의 이미지랑 많이 닮지 않았나 해서 거기서 영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질문만 얼른 짧게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짧게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일본의 그 겨울 풍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너무 예쁘고 따뜻하게 연출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무엇이 타카라를 움직이게 만들었는가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아주 멀리 몇 달 동안 출장을 가신 것도 아니고 집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닌 상태인데 왜 타카라는 그날 그렇게 모험을 떠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여기 GV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뭐 동화나 그런 환상적인 그런 세계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그 꿈이라는 거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감독님은 그 타카라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지 의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あれが毎日ルーティンがあって、お父さんの仕事っていうのは多分2時とか夜中の2時とか3時に出かけ、そこですね。でお昼ぐらいに帰ってくるみたいな。じゃあ宝くんはどうかっていうと、お昼というか朝起きて、夕方帰ってきて寝ますよね。そうするとちょっと一緒にいる時間がほぼ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だから眠れなくて絵を描いた時にこれちょっと見せたいなみたいなすごくシンプルに、そこに理由とかもはやないっていうか、これうまく描けたから見せたいみたいな。 네, 이게 사실 그 아버지와 이 다카라의 루틴이 서로 매일매일 그 일상이 좀 시간대가 달라서 어시장을 나가셔야 돼서 아버지는 아마 새벽에 한 2시, 3시 정도에 출근을 하시고 점심시간쯤에 퇴근을 하시는 그런 일과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다카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저녁쯤에 이제 잠을 자게 되죠. 일찍 자게 되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겹치는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다카라가 잠에 들지 못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너무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냥 정말 아이다운 너무 심플한 단순한 그런 이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유 따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조금 더 남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이 작품 이후로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팬데믹 상황도 있었지만 작품이 아직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요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듣고 마무리 인사도 함께 듣고 이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今なんていうんですか、ラブストーリーっていうかみたいな、ちょ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ちょっとすごい急にヘビーな話ですけど、友達が死んじゃって最近で、彼についての映画というより彼の奥さんについての映画を撮りたいなと思っていて、どうやって生きるかみたいな、それを今考えて企画して脚本を書いて出来上がるかなというところですね。はい、で最後に
まあ、皆さんも多分子供時代があってそれってこうほぼ失われちゃったっていうか、まあ、思い出そうにも思い出せないあの感じみたいなことがなんかこうスクリーンに映ってい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し、まあ、その感覚みたいなことが、僕たちの今大人になったこう生活の中ですごく助けてくれるはずって思ったんですよね。なんかこう床がひび割れてるなっていうところを1時間ぐらい見るみたいなことが子供の時にはあって、で、まあ、僕たちはそういうこともしなくなっちゃった。なんかこの世界がどうなってるか探さなくなっちゃったと思うんで、まあ、そういうふうにこう世界が見れたらいい、もし皆さんが見れるようによりなればすごくいいことだなと思って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지금 그 차기작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 뭐 러브 스토리 같은 비슷한 그런 작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사실 그 친구가 최근에 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친구의 부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영화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지금 각본이 거의 다 써가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다 있었을 텐데 지금 어른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어린 시절이 상기되지 않는,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스크린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런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을 뭔가 구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바닥에 금이 간 것만으로도 1시간 동안 그거를 아이들은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이제 아이들의 눈으로 그런 감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세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더 많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감독님 다음 작품으로 또 부산국제영화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이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